여러분, 혹시 죽은 세포가 살아있는 생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 그 시작점입니다. 미스테리한 좀비 박테리아에서 출발해서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째로 읽어내는 최첨단 과학까지. 자, 생명의 코드를 푸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주 기묘한 좀비 박테리아 미스터리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다음으로 생명의 설계도, 바로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DNA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센트럴 도그마라는 핵심 원리를 알아보고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하는 마스터 스위치의 비밀도 캐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의 세계를 통째로 읽어내는 정말 놀라운 기술까지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19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치 오래된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과학자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든 한 관찰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실험의 주인공은 폐렴을 일으키는 균, 폐렴 구균이에요. 프레더릭 그리피스라는 과학자가 보니까 이 박테리아한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겉이 매끈매끈하고 아주 치명적인 S균, 다른 하나는 겉이 거칠거칠하고 해롭지 않은 R균이었습니다. 자, 실험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무해한 R균은 쥐를 아프게 못했고요. 열로 죽여버린 S균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둘을 섞어서 주입했더니 쥐가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죽은 S균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멀쩡히 살아있던 R균을 순식간에 살인마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현상은 과학계에 정말 엄청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죽은 세포에서 살아있는 세포로 이런 치명적인 능력을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 그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미스터리를 푸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마침내 그 범인을 찾아냈는데요. 바로 디옥시리보 핵산, 우리가 잘 아는 DNA라는 분자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범인이 DNA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했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DNA가 그런 일을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놀라운 분자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했겠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희미한 X자 모양의 사진, 이게 바로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찍은 사진 50일입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이 왓슨과 크릭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저 유명한 이중나선 구조를 알게 된 겁니다. 이 꼬인 사다리 모양, 즉 이중나선 구조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구조 덕분에 DNA는 어마어마한 양의 유전 정보를 아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복제할 수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생명의 설계도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설계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만 있으면 뭐 하나요? 이걸 읽고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야죠. 세포는 이 설계도를 어떻게 읽고 사용할까요? 바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르는 생명의 중심 원리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DNA 원본 설계도는 아주 중요한 거라 중앙 사무실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아요. 대신에 세포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임시로 복사본을 하나 만듭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부르고요. 이 복사본이 바로 메신저 RNA, 즉 mRNA입니다. 그 다음에 이 mRNA 복사본이 세포의 생산 공장인 리보솜으로 배달됩니다. 그럼 공장에서는 이 설계도를 읽고 거기에 맞는 재료, 즉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착착 조립해서 최종 제품인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이 과정을 바로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3단계 흐름인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DNA가 코드를 가지고 있고 전사를 통해 복사본을 만들고 번역을 통해 최종 제품을 만든다. 이게 바로 생명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세포가 가진 모든 유전자를 항상 다 켜놓고 단백질을 만들까요? 그럼 에너지가 엄청나게 낭비되겠죠. 그렇다면 세포는 어떻게 필요한 유전자만 딱 골라서 켜고 필요 없을 땐 끌까요? 이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대장균의 락오페론입니다. 대장균은 주변에 락토스, 그러니까 우유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있을 때만 이걸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면 돼요. 평소에는 억제 단백질이라는 애가 유전자 스위치를 꽉 누르고 있다가
락토스가 나타나면 이 억제 단백질을 떼어내버립니다. 그럼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지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이런 유전자 스위치 시스템 덕분에 세포는 환경 변화에 아주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작동시키는 거죠. 생명 현상의 정교함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전자 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구상에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키울 수조차 없는 미생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미생물들의 유전자는 대체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물학의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는 미생물만 연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페트리 접시에서 자라길 거부하는 그 수많은 미지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몸만 봐도 그래요. 우리 몸 안에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겨우 그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한 우리 몸속의 거대한 생태계인 셈이죠. 바로 여기서 메타제놈 분석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미생물을 하나하나 따로 키우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흙이든 바닷물이든 아니면 우리 장 속에 있는 샘플이든 거기 있는 모든 DNA를 한꺼번에다 뽑아서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한 권 빌려보는 게 아니라 도서관 전체를 통째로 스캔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 결과 우리는 이전에 존재조차 몰랐던 어마어마한 수의 새로운 종과 유전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좀비 박테리아라는 아주 작은 미스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생태계 전체의 DNA를 읽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게 될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